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유세 차량 주변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이 연호합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4.3 진상규명이 늦춰지면서 광주 5.18 학살로 이어졌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때에 바로 본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특히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하는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가 4.3을 겪은 후에 평화의 섬, 화해의 섬으로 명명된 것처럼 지역과 성별, 정치색 등을 갈라치기 하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탄소 중립과 녹색 문명의 섬을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기후위기와 지방 소멸, 산업 전환에 대한 해법을 제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구체적인 공약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가 관광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해결할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2035년까지 제주를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100%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 자가용 태양광 발전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을 보급하고 햇빛과 바람 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를 일과 휴식, 스포츠와 관광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고 국제 기준의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구축과 요트 서핑 등 해양 레저 체험 시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읍면동마다 각기 다른 체험과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공약했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와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격상하고 신약연구개발센터 조성과 제주만의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또 제주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를 구축하고 해상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차별철폐 대행진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새벽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유서에는 학생 보호자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새벽 0시 46분쯤. 그제 저녁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창고 건물에서 교사를 발견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유서와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최근 학생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 지도 문제로 학생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후 보호자에게서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주 보호자 측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시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최근 교권과 관련해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 건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접근 가능하게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고 제주도 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경위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정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행정적인 것들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첫 공판에서 재판을 끝내는 즉일선고로 법정 구속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동안 즉일선고를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과는 전혀 달랐고 대법원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맥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씨. 재벌 2세가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린 뒤 맥값이라며 2천만 원을 던져준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철원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즉일 선고로 집행유예로 석방돼 졸속 재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졸속 재판 논란이 일었던 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1시간 30분을 휴정하고 판사 3명이 합의 절차를 거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민단체 회원 2명은 재판 시작 10분 만에 휴정과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재판장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수형인 재심 재판도 즉일 선고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선고 직전에는 반드시 휴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7분인 것 같은데 11시 5분경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즉일 선고 시행 지침에서 구속 피고인을 석방 판결하거나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사건, 노인과 병약자가 출석하기 곤란한 사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즉시 선고가 아닌 당일 선고의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변론과 선고 사이에 형식적으로라도 시차를 두고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단체는 회원들을 법정 구속한 재판장인 오창훈 판사가 재판 절차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판사님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해버렸다는 이거는 절차를 위반해서 즉 판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 두 분을 사실상 또 구치소에 감금한 행위입니다. 시민단체는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현재 북풍을 타고 비교적 덜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18.4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21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선선하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라산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60mm 이상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차차 개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7도, 산지 성판악은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19도, 한라산 성판악은 18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저녁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강풍이 불면서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큰 비 소식은 없겠고요. 5월 하순에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삼 씨의 유족에게 형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고 김달삼 씨의 아들에게 형사 보상금 2억 971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달삼 씨는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됐는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진그룹의 자회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산이 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제주문학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량을 월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에 대해 100톤 줄인 월 4,400톤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심사를 앞두고 증산 불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분사를 확정하고 준비 신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운영하던 포털 다음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독립되는 포털 다음의 사업 부문은 다음 메일과 카페, 검색, 뉴스와 쇼핑 등의 서비스입니다. 포털 다음은 2006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뒤 2014년 카카오와 합병됐습니다. 카카오는 본사는 계속 제주에 두고 포털 다음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다음 달 말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진료와 의학연구시설 공간 확보와 병원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부터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병원에 이어 한라와 한마음병원이 장례식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번에 제주대 병원까지 문을 닫으면 도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S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